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요, 되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우리 중소기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노무 규정, 원래 이제 3총사였는데 이제 작년부로 4총사로 바뀌어서 제가 이 네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근로계약서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추가된 게 임금명세서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반드시 지급하셔야 되는 건데, 그 노무 3총사, 4총사의 가장 첫 번째 맏형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우리 사업주들은 아니면 혹시 뭐 근로자, 노동자들이건 간에 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예들이냐면요, 이제 근로계약서에 급여보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주들도 그렇고 우리 노동자 근로자들도 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써 있었으니까 이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무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노동법, 근로기준법은요, 임의적인 법이 아니라 강행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이에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아무리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근로자, 노동자가 직접 사인을 했다 그래도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무효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법정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에요. 제1항에 따라서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준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되고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로자 노동자가 사인을 한 겁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나 주기로 오케이 사인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내가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까지 주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제 근로자 노동자가 이제 퇴사 시에 나 덜 받았습니다라고 청구를 했을 때 최저임금만큼을 주셔야 된다. 최저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걸로 간주돼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이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뭐 최근에는 이게 조금 이제 덜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기존에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거기에 뭐 퇴직금 포함해서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퇴직금 청구권은요, 근로 중에는 임의적으로 포기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근로자, 노동자가 나 퇴직금 청구 안 합니다. 나 포기합니다라고 했더라도 근로기간 중에는 그게 포기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간이 끝난 다음에 뭐 사업주랑 근로자 간의 어떤 적정한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나 이 퇴직금 이걸로 받은 걸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하고 끝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로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그 사업주 사장님, 우리 대표님들이 좀 강하다라는 쪽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 그러니까 전차금, 그러니까 차용했다는 거죠. 돈을 먼저 빌려주고 이후에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근로를 하기로 그런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차용 빌려주고 근로를 조건으로 그 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당연히 금지하고 있고요. 임금은 전액 다 지불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연관지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정산이라는 부분도 좀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한 7가지, 8가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유가. 그 사유에 해당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임의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기존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해서 지급을 했다. 그리고 근로자도 오케이 했고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작성을 했다, 달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해당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뭐 근로자나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맺을 때 사총사, 삼총사에서 사총사로 바뀌었죠. 사총사 중에 맏형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근로계약서입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노동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권리 찾으실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거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더라도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주분들 중에 뭐 다음 주에 우리는 입사하고 나서 뭐 일주일 뒤에 작성하기로 돼 있다,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셔야 된다. 그리고 미리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죠? 사업주랑 근로자랑 두 부를 작성하셔서 하나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된다. 이거에 대한 책임조차도 사업주한테 있다. 두 부 작성해서 하나는 사업주가, 하나는 근로자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교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교부했다는 그 책임도 우리 사업주분들한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업주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리고 근로자들도 꼭 권리를 체크하셔야 되는 사총사가 있는데, 그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그 다음에 임금명세서인데, 그 중에 맏형인 우리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렸고요. 아직까지도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우리 사업주분들, 그리고 노동자, 근로자분들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꼭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